제주와 전북 군산에 이어 부산 기장군 농가에서도 조류 인플루엔자 AI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서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네, 정부는 AI 위기 경보 단계를 경계로 올리고 오늘부터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서 살아있는 달걀 유통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백기령 기자입니다. 지난 2일 제주 시내 한 토종닭 농가에서 AI 의심 사례가 신고된 이후 다른 지역에서도 잇따라 의심 사례가 확인되면서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주 외 경기도 파주와 경남 양산에 이어 부산 기장의 닭 오리 사육 농가에서도 AI 간이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양산의 경우엔 1차 정밀 검사 결과 토종닭 농가 한 곳에서 AI 항원 양성이 확인됐습니다. 한결같이 전북 군산의 한 종개 농장에서 지난달 23일에서 27일 사이 오골개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폐사한 오골개가 유통된 지역에 있는 농가 19곳에 닭 3만 마리를 매몰 처분한 것에 더해 부산 기장군 농가의 닭과 오리 6천여 마리도 살처분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미 AI 위기 경보를 어제부터 주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경계 단계로 격상한 상태입니다. 폐사한 닭의 고병원성 여부는 이르면 오늘쯤 나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필요한 경우에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이 경보를 발령할 계획입니다. 또 오늘부터는 전국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서 살아있는 닭을 사고 파는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국민안전처는 AI가 확산하지 않도록 축산 관계자와 국민 모두 안전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백기련입니다. 청와대가 이번 주 국회에 제출될 일자리 추경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추경이 소득 하위 40% 계층의 소득 감소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직접 브리핑을 하고 이번 주 국회에 제출될 일자리 추경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초부터 5분기 연속 최하위 계층 소득이 마이너스 추세를 보이는 등 양극화가 한층 뚜렷해지고 있다면서 최근 차상위 계층까지 소득이 줄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실장은 일자리 양과 질의 악화가 소득 감소로 이어졌다고 분석하고 이번 추경안이 이 같은 문제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거 재난에 가까운 이 실업 상태, 분배 악화 상황에 대해서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대응만으로는 방치할 수가 없다. 이 일자리 추경은 이러한 취약계층의 소득 감소 문제에 대한 정말 시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는 일자리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지 않더라도 추경으로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일자리와 소득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장기적인 성장 전략도 세울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추경은 지역에서 올라온 민원성 사업은 모두 배제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같이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일자리위원회 홈페이지 인사말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청와대가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가 성장이자 복지이고 곧 국민의 권리라며 일자리를 늘리고 복지와 노동법을 준수하는 기업에는 많은 혜택이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우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정부 조직을 18부 4처 17정 체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늘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첫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논의합니다. 개편안에는 기존의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시키고 국민안전처에서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해 남은 기능을 행정자치부로 흡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통상기능은 외교부로 이관하지 않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존속시키되 통상조직을 격상하는 내용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